늦은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한 문장. 나무는 늙어서도 새순을 틀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 정약용은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났다. 18년의 긴 유배 생활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나이에 인생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유배지에서 쌓은 학문을 바탕으로 남은 생애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았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와 같은 불멸의 저작들을 완성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숫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예순이 넘으면 늙었다고 여기고 일흔이 넘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한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이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만든다. 더 집중하게 만든다. 더 의미 있게 만든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많은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시간의 유한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다르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오히려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삶의 지혜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데 있다. 젊을 때는 더하기의 삶을 살지만 늙어서는 빼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 이제 쉬어야 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 챙기라고. 물론 건강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쉰다는 것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르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않아도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과거에 살았던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미 인생을 다 산 사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 사람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이다. 정약용을 보라. 그는 환갑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웠다. 농업, 의학, 건축,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배움의 폭이 넓어졌다. 젊을 때는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 가지를 넓게 보게 되었다. 늦은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6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된다. 70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도 된다. 80세에 새로운 꿈을 꿔도 된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정약용은 말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오히려 더 깊이가 있다. 젊을 때는 머리로만 배우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경험으로 배운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전반부에는 없던 장점들이 있다. 첫째, 경험이 쌓여 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은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값지다.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다. 좌절도 경험했고 기쁨도 맛봤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지혜가 된다. 젊은 사람들은 책에서 배우지만 나이 든 사람은 삶에서 배운다. 둘째, 조급함이 사라진다.
젊을 때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한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조급함이 사라진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안다.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것이 그의 학문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후회한다. 젊을 때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저것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와 미래뿐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에 머물지 마라.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니다. 후회에 빠져 있는 것은 스스로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늦은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누구나 새로운 시작은 두렵다. 젊은 사람도 두렵고 나이 든 사람도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큰 저작을 시작할 때 두려웠을 것이다. 완성할 수 있을지, 의미가 있을지 고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다. 그리고 완성했다. 두려움을 이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도 편견이다. 나이 든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 세월이 만든 지혜, 삶이 가르친 통찰.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 정약용의 저작들이 지금까지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글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진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젊을 때처럼 밤을 새워 일할 수도 없고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다. 하지만 체력이 약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력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인내심도 깊어질 수 있다. 통찰력도 예리해질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로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 강한 정신력으로 18년을 견뎌냈고 불멸의 저작을 남겼다. 늦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아침에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방황하게 된다. 목적이 있는 삶은 비록 어려워도 의미가 있다. 정약용의 목적은 명확했다.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만드는 것, 나라를 바로잡는 학문을 세우는 것. 이 목적이 그를 유배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멀어졌고,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 이런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 외로움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을 학문의 동력으로 삼았다. 외로울수록 더 깊이 생각했고 더 많이 썼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정리가 필요하다. 젊을 때 모았던 것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원한, 쓸데없는 걱정, 무의미한 집착들을 버려야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비워야 채워진다. 버려야 얻는다. 인생의 후반부는 비우고 버리는 시간이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을 보라. 그는 유배지에서 여러 차례 병을 앓았다.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정신을 꺾지는 못했다. 몸은 아파도 정신은 건강했다. 마음은 자유로웠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건강을 잃어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픈 몸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진다.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정약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면서 더욱 열심히 살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었다. 늦은 인생에는 여유가 있다. 젊을 때는 항상 바빴다. 직장일, 자녀 양육, 집안일로 하루가 모자랐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억지로 주어진 여유를 최대한 활용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했다. 여유가 그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이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젊을 때는 빨리 많이 배우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천천히 깊이 배운다. 젊을 때는 암기에 의존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해에 의존한다. 정약용은 환갑이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을 익혔다. 나이가 배움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관계도 달라진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넓고 얕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좁아지고 깊어진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남는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깊어졌다. 가족에 대한 사랑,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늦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이다. 젊을 때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성공을 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정약용은 과거에 높은 관직에 있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를 잊고 현재에 집중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했다. 나이가 들면 용서가 쉬워진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분노했고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대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것을 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용서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용서가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단순함의 미학이 있다. 젊을 때는 복잡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순해진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약용의 유배지 생활을 보라. 초라한 집, 변변치 않은 식사, 낡은 옷.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쓸모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의 편견일 뿐이다. 나이 든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 살아온 세월 자체가 가치다. 경험 자체가 자산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후대를 위한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늦은 인생에 필요한 것은 용기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용기,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 변화를 감수하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일어난다. 정약용도 유배는 그에게 극도로 불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그는 성장했다. 학문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졌다. 나이가 들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감사한 일이 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작은 것에 감사했다. 햇살, 바람, 새소리, 꽃. 이런 것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절망에서 건져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전수할 것이 있다. 자신이 평생 배우고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다. 이것은 큰 기쁨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을 제자들에게 전수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한다. 완벽한 인생, 완벽한 결과를 원한다. 하지만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본래 불완전하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다. 정약용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늦은 인생에는 자유가 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다. 직장, 돈, 명예, 타인의 시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다. 그냥 자신답게 살면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봤다.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아무도 그의 생각을 막을 수 없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된다. 젊을 때는 시간을 함부로 썼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시간을 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매일 공부하고 글을 썼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젊을 때는 마음이 늘 불안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진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분노하고 좌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를 찾았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다.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레거시를 걱정한다. 자신이 죽은 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지만 진정한 레거시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진심 어린 격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정약용의 레거시는 그의 저작만이 아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보여준 헌신, 가족에게 보낸 사랑, 백성을 향한 마음. 이 모든 것이 그의 레거시다. 늦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이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정약용에게도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 유배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 자신의 학문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 이 희망이 그를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버티게 했다. 나이가 들면 본질이 보인다. 젊을 때는 겉모습에 현혹되었다. 화려한 것, 빛나는 것에 끌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본질을 보게 된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것, 빛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을 알아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본질을 보는 법을 배웠다.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학문과 진리라는 본질을 추구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여행의 의미가 달라진다. 젊을 때는 많은 곳을 빨리 다니려 했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행의 의미가 바뀐다.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속도가 아니라 감상이 중요해진다. 정약용에게 유배는 원치 않는 여행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여행을 깊이 경험했다. 흑산도의 자연, 강진의 풍경, 그곳 사람들의 삶,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무섭다. 하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강제적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늦은 인생에는 지혜가 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얻은 지혜.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루아침에 얻을 수도 없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조금씩 쌓이는 것이다. 정약용의 지혜는 고난 속에서 얻어졌다. 유배라는 극심한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지혜를 글로 남겨 후세에 전했다. 나이가 들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된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해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 학문과 저술, 이것에만 집중했다. 다른 것들은 과감히 포기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한다. 젊을 때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엄격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대해진다.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정약용도 자신의 과오를 용서했다. 정치적 실패,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했다. 늦은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한 문장.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가 어땠든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나이가 얼마든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늦은 것은 없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75세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쓰고 가르쳤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다. 늦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라. 정약용처럼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게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이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껏 했느냐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진다. 복잡한 것들이 거쳐지고 본질만 남는다. 이것이 아름답다. 젊을 때의 화려함은 없지만 나이 든 후에 깊이가 있다. 정약용의 말년도 그랬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다. 소박했지만 의미가 있었다. 늦은 인생을 사는 당신에게 말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하고 싶었던 것을 하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라.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뤄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젊으면 인생도 젊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의미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짧아도 충만한 삶이 있고 길어도 공허한 삶이 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전한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평안이 찾아온다. 늦은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 정약용 인생 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길 바란다.